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일찌감치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한 SK 와이번스, 이와 관련해 SK의 외국인 선수 영입 비하 등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이었죠. SK가 내년 시즌 활약할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옆에 보이는 기사는 제 방송 파트너죠. 이혜진 스포츠월드 기자의 기사인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앞선 방송에서 SK 외국인 선수에 대한 언급을 살짝 했었습니다. 루이키 선수는 계약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또 다른 외국인 투수는 중남미 출신의 현역 메이저리거다. 그리고 코리안 빅리거와도 인연이 있는 선수라고 했고요. 로맥 선수와는 재계약이 유력하다고 전했었습니다. 현역 메이저리거이자 코리안 빅리거와 인연이 있는 선수는 바로 폰투 선수가 맞았습니다. 방송이 나오고 난 뒤 바로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SK는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자꾸 정세영 기자가 틀린 게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세영 기자의 친절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게 바로 10월 31일 SK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요. SK는 새로운 외국인 투수 윌머 폰트와 총액 100만 달러, 계약금은 15만, 연봉은 85만, 아티리 위키와는 총액 75만, 계약금 10만, 연봉 55만, 옵션 10만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기존 외국인 선수 제이미 로맥은 총액 115만 달러, 연봉 90만, 옵션 25만에 재계약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SK의 외국인 선수 구성 확정 기사가 나간 뒤 많은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대신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KBO 리그의 외국인 투수가 영입되면 국내 코치진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바로 포크볼을 구사할 수 있는 여부입니다. 폰트와 르이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크볼을 던지고 있고 어느 정도 잘 구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SK는 떨어지는 공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한국 야구에 적응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는 아주 적응을 잘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제 옆에 보이는 사진이 폰트 선수가 SK 와이번스와 계약을 하는 모습이 담긴 이런 사진입니다. 폰트 선수의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선수, SK가 내년 시즌 1선발로 기대를 하고 영입한 투수입니다. 폰트 선수는 구위가 상당히 좋다는 평가인데요. 공이 차고 나가는 힘이라고 할까요? 이 점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타자들의 힘이 워낙 세기에 정타가 나온 타구가 많았지만 우리 리그는 상대적으로 힘 있는 타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폰트 선수는 커브의 회전수도 상당히 좋고 삼진도 많이 잡는 유형입니다. 올해 폰트 선수의 빅리그 성적은 21경기에 등판해 1승 3패, 평균 자책점이 9.91이었습니다. 얼마 전 김태우 기자가 쓴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폰트 선수의 성적이 나빴던 이유, 올해 폰트 선수는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 타구 타율 BABIP는 4할 4푼 8리로 4할이 넘었는데요. 빗맞아도 안타, 똘똘똘 굴러가는 내야 타구도 안타가 되는 등 전체적으로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SK가 왜 폰트 영입에 심혈을 기울였냐? SK는 1선발 요건을 삼진을 잘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우선시했는데요. 저 역시 에이스 투수라면 1사 3루, 무사 3루에서 삼진으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에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폰트는 언제 어디서든 삼진을 잡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영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SK가 트리플A에서 뛰는 폰트 선수를 만나봤을 때로 SK가 원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폰트가 나오는 경기는 SK 스카우트 팀에서 다 지켜봤다고 합니다. 폰트 선수는 하이패스트볼을 잘 쓰는 선수인데 타자들의 헛스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커브, 포크볼이 좋고요. 슬라이더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 피치 터널링도 상당히 괜찮다고 합니다.
SK는 폰트를 2017년 폰트가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을 때부터 매년 1순위 영입 후보로 놓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폰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뛰면서 SK가 쉽게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SK는 올해 폰트가 지명할당 선수로 풀리자마자 다음날 폰트 에이전트에게 연락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SK는 마음 졸이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폰트 선수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계약을 하기로 했던 선수가 왜 갑자기 연락을 안 받냐? SK는 비상이었죠. 연락이 약 하루 정도 안 됐다고 했는데요. 협상 담당자는 그날 새벽을 뜬 눈으로 보냈다고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본 구단에서 폰트 영입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담당자가 듣게 됩니다. 실제로 김태우 기자의 그 보도대로 일본 구단에서는 상당히 많은 연락을 폰트에게 하게 됩니다. 물론 폰트 선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죠. 사실 돈 싸움에서는 우리 KB 리그는 100만 달러를 받지만 일본은 더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SK는 롯데가 나승엽 선수를 영입할 때 수준의 감동의 PPT까지는 아니더라도 폰트 선수의 마음을 잡기 위한 감동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폰트 선수는 큰 변수가 없는 한 가족과 이렇게 한국에서 지낼 예정이었는데요. 이에 가족의 한숨을 사자. 이게 SK의 전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송도에 영어 유치원이 잘 돼 있다. 송도에는 센트럴파크라는 엄청 큰 공원도 있어.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하나하나 다 찍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네가 살 아파트는 여기야. 여기가 센트럴파크라는 곳이야. 또 여기는 숙초 근처에 엄청 큰 마트야. 좋지?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통했습니다. 폰트에게서 연락이 다시 왔는데 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맙다. 내가 일본 구단에 제안을 뿌리치고 SK와 사인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일본 구단들을 이긴 이유, 영입 경쟁에서 이긴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인 루이키 선수가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SK와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짝 언급했던 루이키 선수, SK는 루이키 선수를 2017년부터 지켜봤습니다. 오래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SK가 확신을 가지고 영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루이키 선수는 1선발급은 아니지만 2선발로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드는 선수, 또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선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루이키 선수의 강점은 볼이 없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다 던지기 때문에 계산이 서는 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SK는 루이키 선수의 딥셉션 동작에 상당히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루이키 선수는 손이 머리 뒤에서 나옵니다. 핀토 선수의 경우에는 팔을 들고 던지는 유형인데 손 모양을 보고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루이키 선수는 손이 머리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타자들과의 싸움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게 SK의 판단입니다. SK 팬들이 루이키 선수를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아픈 선수 아니냐 이런 것일 텐데 외국인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메디컬 테스트를 하면 국내 투수들도 뭐 성한 선수가 없습니다. 사실 메디컬 테스트를 하면 뭐 하나 둘씩 이상 발견되는데 SK는 루이키 선수가 토미존 수술을 2번 했지만 오히려 덜 불안하다고 합니다. 같은 부위에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 실제 올해 빅리그에서 던지면서도 몸 상태 이상이 없음을 루이키 선수가 확인을 시켜줬었고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구단에서 메디컬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피칭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영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인다는 팬들이 있을 텐데요. 루이키 선수는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메디컬 체크를 받고요.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또 이중 체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에 성공한 로맥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겠죠. 익히 알려진 대로 SK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 SK는 로맥 선수를 대체할 외국인 타자까지 사실 구해놓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로맥 선수의 바뀐 스택,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 일시적인 사이클이 아니라는 점에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8, 9, 10월에는 사실 약한 투수들이 마운드에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서 스탯 세탁을 했다고 하면 SK는 미련 없이 외국인 타자를 교체했을 겁니다. 하지만 로맥 선수의 타격 폼이 바뀌면서 속구 대처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는데요. 사실 로맥 선수의 약점은 140km대 그 후반 공에 상당히 약점을 보였어요. 헛스윙 혹은 내야 플레이가 자주 나왔는데요. 하지만 시즌 막판의 로맥 선수의 모습을 보면 150km가 넘는 공도 좌중간으로 좋은 타구를 또 좋은 속도로 보내는 점을 SK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로맥 선수는 한 번도 부상으로 시즌을 걸러본 적 없는 선수입니다. 4년간 SK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국내에서 자신보다 어린 선수, 팀 동료인 최종 선수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3루수로 나서는 성실함도 있다는 점도 SK가 재계약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앞선 영상에서도 살짝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SK 외국인 선수는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3명을 모두 바꾸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외국인 선수는 기량도 중요하지만 적응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로맥 선수가 새로 오는 2명의 환경 적응을 위해 120% 노력을 할 줄 아는 그런 선수라는 점이 재계약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로맥 선수의 에이징 커브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SK는 기아의 최용우 선수를 봤다고 합니다. 최용우 선수는 로맥 선수보다 나이가 많죠. 최용우 선수는 그럼에도 여전히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맥은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결국 에이징 커브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험, 그리고 팀 선수들에게 미치는 리더십 같은 것들이 에이징 커브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로맥 선수, 제가 담당 기자로 올해 그리고 지난 4년간 지켜본 로맥 선수는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올해 가족들이 자신과 함께 한국에 못 들어오면서 마음고생도 심했는데요. 북미 대륙이 지금 코로나19가 크게 퍼지면서 로맥 선수는 가족 걱정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시즌 막판에 반등을 해준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SK가 주목한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구 팬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자주 올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